안녕하세요. 2012년 2회 자동차 정비 기능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미정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약간 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실제 시험을 본다 생각하시고 문제의 답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나온 뒤에는 문제에 대한 해설도 할 것이니까요. 화면을 틀어만 놓지 마시고 함께 읽고 직접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풀이는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위해 2012년 이외에 1번부터 10번까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제풀이가 필요한 분들은 5문제씩 나누어 풀이된 설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번. 일반적으로 기관의 회전력이 가장 클 때는 1. 어디서나 같다. 2. 저속. 3. 고속. 4. 중속. 5, 4, 3, 2, 1. 네, 정답은 4번 중속입니다. 엔진의 최대 토크는 중속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유는 엔진의 회전력, 즉 토크는 엔진의 회전수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엔진은 회전수가 낮을 때는 충분한 힘을 내지 못하고 지나치게 높은 회전수에서는 피스톤, 밸브 등 내부 부품의 마찰과 열 문제로 인해서 힘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엔진은 중간 회전수, 즉 중부와 중속 구간에서 토크가 최대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2. 자동차용 LPG 연료의 특성을 잘못 설명한 것은 1. 연소 효율이 좋고 엔진 운전이 정숙하다. 2. 증기 폐쇄가 잘 일어난다. 3. 대기 오염이 적으므로 위생적이고 경제적이다. 4. 엔진 윤활유의 오염이 적으므로 엔진 수명이 길다. 5, 4, 3, 2, 1. 정답은 네, 맞습니다. 증기 폐쇄가 잘 일어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LPG 연료와 액체 연료의 차이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증기 폐쇄라는 얘기는 뭡니까? 끓어서 기체로 변환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LPG 연료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아니라 기체지요. 연료에 저장할 때는 액체로 저장을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젝터를 통해서 분사를 하게 될 때는 기체 상태로 해서 분사를 하기 때문에 증기 폐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LPG 연료의 특성 요 세 가지는 맞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내기 좋은 게 뭡니까? 잘못한 것을 내기가 참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특성 요 세 개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증기폐쇄에 대한 개념과 LPG 연료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 풀이를 해놨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디젤 기관의 열 역학적 기본 사이클은 1. 브레이톤 사이클, 2. 오토 사이클, 3. 사바테 사이클, 4. 디젤 사이클. 5, 4, 3, 2, 1. 자, 몇 번일까요? 디젤 기관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여기서 디젤이란 얘기 들어간 거 한번 찾아볼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디젤 기관의 기본 사이클이기 때문에 디젤을 찾았는데요. 얘도 디젤 사이클이에요. 다만 보시자면 고속 디젤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오토 사이클의 좋은 점과 디젤 사이클의 좋은 점을 모두 혼합해서 만든 복합 사이클, 즉 사바테 사이클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디젤에는 두 개가 있다. 뭐
복합 사이클과 디젤 사이클. 근데 여기서 기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디젤 사이클을 선택한 거고요. 자, 브레이톤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동차에 잘 쓰이진 않죠. 없는 건 아니에요. 제트 엔진을 장착하면 되니까요. 즉, 제트 엔진 같이 가스 터빈 엔진에 적합한 사이클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PS로 1시간 동안 하는 일량을 열량 단위로 표시하면 1번 약 432.7kcal, 2. 약 532.5kcal, 3. 약 632.3kcal, 4. 약 732.2kcal. 5, 4, 3, 2, 1. 답은 몇 번일까요? 네, 632.3kcal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PS라는 단위를 뭘로 열량 단위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변환하는 방법은 두 개의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선 간단하게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1마력 1PS가 75kg/s라는 요 단위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PS라는 건 무엇이냐? 75kg의 물체를 1초 동안 1m 높이로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 1PS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뭐하고 같아요? 75랑 같은 거죠. 75랑 같은 거니까 75를 1시간이니까 그런데 뭐 여기 보면은 세크죠. 세크. 1시간은 60분. 60분은 1분이 몇 초예요? 60초죠. 그죠? 60초기 때문에 결국 1시간을 초로 환산을 해주려면 60초가 60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3600초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27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나오는데 이거를 열량 단위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킬로칼로리가 1킬로칼로리가 427kg 미터 퍼 세크예요. 그래서 27만 나온 거를 427로 나눠주게 되면 632.kcal가 있다. 나온다라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5번 기관의 윤활유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비중이 적당할 것, 2. 인하점 및 발화점이 낮을 것, 3. 점성과 온도와의 관계가 양호할 것, 4. 카본 생성에 대한 저항력이 있을 것. 5, 4, 3, 2, 1. 자, 정답은 몇 번? 맞습니다. 2번이에요. 대부분 다 맞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발화점이 뭐예요? 발화점이 낮아버리면 불이 있겠죠. 그래서 윤활유의 구비 조건 인하 및 발화점이 높아야 됩니다. 인하점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불이 붙으면 안 되죠. 윤활유. 엔진 오일에 불 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낮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잘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낮을 것이라는 얘기에서 우리가 그냥 눈치로도 좀 맞출 수가 있겠죠. 윤활유의 구비 조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왜? 맞는 조건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틀린 조건들은 말만 이렇게 살짝 바꿔주면 이런 거 같은 경우 구비 조건 같은 경우에 사지선다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6번 또한 정비 작업 시 피스톤 링의 이응 간극을 측정할 때 측정 도구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마이크로미터, 2번 버니어 캘리퍼스, 3번 시크니스 게이지, 4 다이얼 게이지. 5, 4, 3, 2, 1. 정답은 몇 번? 네, 시크니스 게이지가 되겠죠.
시크니스 게이지는 지금 이렇게 생긴 애인데요. 얘 하나, 이렇게 하나가 얇은 철판 같은 애예요. 1mm의 두께로 돼 있다. 0.9mm, 0.8mm 이런 식으로 해갖고 두께가 점점 얇아지거나 아니면 점점 더 두꺼워지는 그런 미리를 갖고 있는 쇠판의 두께를 갖고 있는 애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간극 사이에 요 티크니스 게이지를 넣어서 몇 미리짜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기 간극이 이 피스톤 링 요 간극이 얼마나 벌어졌는가를 측정할 때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진에 보시면 요 내부가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요 피스톤 그림 보이시죠? 피스톤이 들어가는 실린더 내부예요. 피스톤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이 링이 피스톤의 이 가장자리에 있는데 이 가장자리에 있는 이 링이 이 벽면에 묻었던 오일을 쓸어 내려줍니다. 근데 이 간극이 너무 클 경우에는 오일이 안 쓸려간 부분도 있겠지만 압축 시에 압축 압력이 요 사이로 과하게 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링 간극을 측정할 때 뭘로 쓰냐? 시크니스 게이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외에 다른 도구들은 예제로 나왔죠. 마이크로미터, 버니어 캘리퍼스, 그리고 다이얼 게이지예요. 설명, 이 도구에 대한, 측정 도구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요거는 여기 좀 더 세분화돼서 설명하는 거는 다음 문제에서 있으니까 좀 그때 참고해 주시고 사용 방법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미지는 제가 찾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세요. 7번 제작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에서 2점씩 또는 3점씩 안전띠의 골반 부분 부착 장치는 몇 킬로그램 폴스의 하중에 10초 이상 견뎌야 하는가? 1. 1270kg 폴스 2. 2270kg 폴스 3. 3870kg 폴스 4. 5670kg 폴스 5, 4, 3, 2, 1.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2270kg 폴스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안전기준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하거나 뭐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안전기준법에서 2점 또는 3점씩이 어느 정도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점, 3점씩은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2점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그죠? 버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버스. 자, 3점은 우리 일반 자동차에 많이 다 장착이 돼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4점씩이에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레이싱 차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8번 연소실 최적이 210cc이고 행정 최적이 3780cc인 디젤 6동 기관의 압축비는 얼마인가? 1. 17대 1, 2. 18대 1, 3. 19대 1, 4. 20대 1. 5, 4, 3, 2, 1. 정답은 몇 번? 네, 19대 1이죠. 보통 그냥 쉽게 생각해서 비율이니까 뭐 3780대 210을 나누게 되면 몇 번이 나오게 될까요? 여기 18이 나오겠죠. 근데 19라고 그랬습니다. 왜 19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행정체적이 무엇이고 연소실 체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행정체적과 연소실 체적의 의미를 아시면 금방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죠? 위아래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요 끝까지 올라오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고로 올라올 수 있는 요 인 높이를 TDC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스톤이 최하로 내려갈 수 있는 요 위치를 BDC라고 그래요. 여기는
죽어도 여기 이상은 못 올라가 해서 탑 데드 센터입니다. BDC는 죽어도 여기 밑으로는 더 이상 피스톤이 못 내려가 해서 바텀 데드 센터예요. 그래서 요 위아래 피스톤이 움직일 수 있는 요 거리를 L이라고 하는데 이게 행정이에요. 행정. 피스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 그게 행정인데 그 행정은 뭐다? 실린더 안에 요 반경이다. 그래서 요 안에 연료나 공기 이렇게 혼합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스톤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 여기가 뭐예요? 실제로 압축 피스톤이 탑 데드 센터까지 올라왔을 때 압축돼서 연료가 혼합되고 폭발하는 구간이에요. 연소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연소실 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율을 물었잖아요. 비율을 물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이 연소실 최적과 행정 최적을 다 합친 그것에 대한 이 연소실의 비율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 최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식에서 보시면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 플러스 연소실 최적한 전체 최적한 거죠. 전체 최적. 전체 최적에 대한 비율을 계산을 하면 19가 나와요. 그런데 18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연소실 최적분에 그냥 행정 최적을 나눠요. 그러면 18이 나옵니다. 18. 그런데 이거는 전체 최적에 대한 연소실의 비율이 아니죠. 행정 최적과 연소실 최적의 비예요. 1대 9다, 1대 8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최적은 1이고 8이면 9가 되는 거죠. 9에 대해서 연소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느냐를 묻는 건데 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플러스 1을 해줘요. 이 플러스 1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210분의 210이라는 뜻이에요. 210과 210은 같으니까 약분하면 1이라는 의미가 돼서 플러스 1을 해준다라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다음 9번 내연기관 밸브 장치에서 밸브 스프링의 점검과 관계없는 것은 1. 스프링 장력, 2. 자유 높이, 3. 직각도, 4. 코일의 수. 5, 4, 3, 2, 1. 정답은 몇 번? 네, 4번. 코일의 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밸브 스프링의 역할을 좀 아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기능사 실기 시험 문제에도 있죠. 우리 흡기, 배기 밸브를 케미 또는 로커함이 눌러줄 때 그 힘에 의해서 열리기는 눌리기는 하지만 로커함이나 케미 위로 올라갔을 때 얘가 다시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밸브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때 혼자는 못 올라오니까 스프링의 장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계없는 것은 코일의 수다. 아무리 코일이 많이 감겨 있어도 장력이 약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코일의 수라고 답이 맞습니다. 10번 신품 라디에이터의 냉각수 용량이 30리터인데 물을 넣으니 15리터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코어의 막힘률은 1번 10%, 2 25%, 3 50%, 4번 989. 5, 4, 3, 2, 1. 정답은 몇 번? 네, 50%입니다. 뭐 이건 계산 안 해도 솔직히 그냥 눈칫밥으로도 맞힐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냉각수가 50리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새 거에는.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안에 녹이 생기고 우리 동맥경화처럼 안에 이물질이 많이 쌓인 경우에요. 그 경우 얘가 물이 15리터밖에 안 들어간대. 그럼 비율이 벌써 2대 1이잖아요. 그럼 뭐야? 2대 1은 50%밖에 안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공식이라는 게 있으니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코어 막힘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어 막힘률은 신품코어 몇이에요? 30이죠.
자, 신분코 분의 신쿵포 30 마이너스 기존 코가 어떻게 오래돼 쓴 게 15L밖에 안 들어간대. 이렇게 하니까 몇이다? 곱하기 막히면 유리니까 거의 10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50%다. 뭐 굳이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이미 답은 나오지만 다른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알려드렸고요. 좀 심화 과정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1번부터 5번까지 문제풀이를 해놓은 거 또는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기에 빠진 부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